작년에 수능 때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208건이 있었어요. 부정행위자의 1위였던 71건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수능이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 세 번을 보더라도 이 시기가 되면 이전의 패턴과 다르게 긴장을 하면서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상하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이 일주일 남았으니까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입시 컨설턴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EBS 입시영역 대표 강사 김한슬입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공부대장 김한슬이라는 입시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 전날 밤까지 그리고 수능 당일날 아침까지 파트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수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은 수능 날까지 하루하루를 마치 수능 날인 것처럼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능 전날 일찍 자야지가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한 10시, 11시 정도부터는 취침을 해보려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은 낮잠을 자지 않는 걸로 또 연습을 해보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가 한 2시간 이상 정도 깨어 있어야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이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한 6시에서 6시 반 전까지는 기상을 해서 일주일 정도는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면 잠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 이것만 주의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조심해야 맞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눈을 감고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그게 수면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자칫하면은 원래 안 그랬는데 밤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낮에 낮잠을 자게 되고 꼬여버릴 수가 패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무너지거든요. 핸드폰만 주의하시면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N수생들은 일주일에 열심히 공부한 것의 대가로 주말에 마라탕과 같은 아주 그렇죠. 자극적인 네. 음식으로 나의 힘듦을 보상받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는 친구들도 이 시기에는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메뉴에 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체할 만한 음식은 피해야 되고 매운 음식을 피해야 된다든지, 대전제는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다녔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아침에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조급한 마음에 아침을 먹어야 된다. 아침을 먹어야 된다 하면 그치, 시험을 그치. 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소화가 편한 음식들, 학생들이 평소에 먹는 대로 일주일간을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자극적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잘 먹었었던 음식들을 점심에 맞춰서 먹어보도록 해보고 동일하게 그날에도 싸주시는 게 실은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TV나 라디오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가급적은 뭐 이런 매체들을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 시기에 수험생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 것, 귀마개 꽂고 공부하지 말 것.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원래 했던 습관이 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수험장에서 그럴 수 없고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귀마개를 끼고 공부를 기존에 했었더라도 고사장이 그렇게까지 본인이 조용하지 원하는 않죠. 만큼 조용할 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은 일주일 정도는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본인을 노출해서 그런 소리들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능 시계 그리고 상비약 이 정도는 한 일주일 전부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핸드폰 시계로 시간을 많이 확인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니지만은 아날로그 시계를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수능 시험장에서 쓸 수능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비약은요? 수능 당일날 가면은 안 아팠던 머리가 아프고 강철도 씹어먹던 친구들이 체하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약 정도를 챙겨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통약, 소화제, 청심환 같은 것들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런 약 종류는 미리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서 안 받으면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일주일 전부터 한두 번 정도는 약을 컨디션이 괜찮을 때 한번 먹어보고 뭐 이상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능 당일 전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 수험생이면 챙겨야 될 기본적인 준비물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수험표와 아, 신분증이 있겠죠. 그쵸. 네, 미리 꼭 2번, 3번 확인해서 가방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첫 마스크를 쓰거나 망사 마스크를 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허용되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은 KF80 정도의 마스크를 꼭 가져가야 된다는 점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필기구 관련해서 샤프를 지급을 하지만요. 검은색 연필, 그리고 그쵸, 연필. 지우개, 그리고 샤프 심은 개인 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분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수능 날 꼭 챙겼으면 하는 필기 도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수정 테이프예요. 이게 없으면 감독관한테 부탁을 해서 뭐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수정 테이프는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소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일단 좋을까요? 예비 소집일에 맞춰서 집에서부터 한번 동선을 한번 그대로 밟아보는 게 권한다. 왜냐면은 우리 동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늦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어딘지 알고 아침에 집 나와서 버스 타면 되지 했는데 사실 내가 그 버스를 안 타봤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잘 모른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학생들이라면 집에서부터 해당 고사장까지의 대중교통을 한번 타보는 걸 권하고요. 정말 간혹 가다가 같은 이름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사례 중에 뭐 그 서울 학교? 인창고, 구리시의 인창고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까워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실수 없도록 한 번 정도 미리 가보고 수능날의 어떤 마음가짐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월 17일 수능 당일이 왔습니다. 네. 우리 이 수능 당일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네. 친구들이 좀 꽤 있어요. 수능 당일 고사장이 일반적으로는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다리가 난방기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창가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온 조절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게 얇은 옷 여러 겹 입고 가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하게 여러 겹을 좀 입고 벗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도착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유 있게 가되 뭐 너무 일찍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7시 40분에서 50분 정도 도착하면 괜찮지 않을까. 8시 10분부터는 학교에서 이동이 네. 제한되기 때문에 학교도 한번 둘러보고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아서요. 늦어도 8시 전에는 꼭 들어가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입 가능 물품과 금지 물품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입 금지 물품의 목록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해마다 네. 조금씩 바뀌어요. 금지 물품이 네.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서 가져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져가면 좋고요.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전자가 들어가면 일단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때가 워낙 네. 정신이 없는 시기라서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부모님들이 좀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당일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면서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컨디션 관리 4종 세트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핫팩, 기마개, 방석, 모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품들은 수능 금지 물품이 아니에요. 다만 감독관의 판단 하에 허락할 수도 있고요.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매 시간마다 감독관 선생님께 미리 확인을 사전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은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 맞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답 맞춰보는 거. 이게 최악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친 친구들이 정말로 많고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어려웠으면 다 어려웠을 거고 내가 쉬웠으면 다 쉬웠을 거다. 그냥 조용하게 다른 친구들이 혹시라도 옆에서 시험 답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평화롭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잠을 자겠다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 길게는 뭐 2, 3주 정도를 이날 하루를 위해서 생체 리듬을 맞춰왔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잠을 자면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차라리 조금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깨려고 해야지 엎드려서 자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많이 문의하는 게 가채점 꼭 써와야 하나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가채점보다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냥 그날 당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거의 정확하게 답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매한 문제만 체크해 올 수 있으면 체크해 오면 되는 네. 걸로. 찍었거나 아니면 너무 애매했거나 그거 몇 문제 안 네, 되잖아요. 몇 문제 안 그런 돼서 것만 체크해 오셔도 과목별로 몇 된다. 개만 체크를 해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 분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목별로 2개 지점 정도의 마커를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한다면 9시 정각에는 내가 몇 번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미리 고려를 해보면 아 이게 내가 평상시와 같은 속도구나. 혹은 촉박해서 남은 문제들에서 한 5초 10초라도 땡겨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기는 해요. 기본이기는 한데 수능 당일날 갑자기 불수능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나 혼자 긴장을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지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까지 원칙대로 다 지켜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당황할 수도 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워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 극단적으로 그렇거든요. 수학 1번부터 어려울 수 있어. 좀 어려웠구나 하고 넘어갔다 다시 오거나 하는 그 정도의 좀 약간 융통성이 필요하지 융통성이 않을까 굉장히 싶어요. 중요해요. 저는 작년에 네. 그런 애 있었어요. 6월, 9월 또는 어떤 모고를 보더라도 수학은 항상 다 맞는 아이였어요. 근데 걔 친구는 항상 80에서 84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둘 다 8번에서 막힌 거예요. 근데 막혔을 때 그 항상 100점을 맞던 아이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오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끌다 보니까 뒤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에서 나갔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애는 항상 이제 넘어가는 자기는 거죠. 막히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어려운데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다시 8번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정말 정확하게 정반대로 나왔어요. 그런 변수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만약에 막히면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보인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설마 그럴까 싶지만 실수를 해서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기는 다양한 행동들이 좀 있잖아요. 작년에 수능 때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208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일단 작년 부정행위자의 1위였던 71건인데요. 시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 시험 마감 종이 쳤는데 마킹을 하나 더 했다든지 정말 0.12초의 판단 착오로 시험 전체 성적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지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행위 적발 건수로 2위를 한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자기기 반입 금지가 총 65건이었는데요. 뭔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면 안 됩니다. 특히 스마트워치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 본인이 이걸 시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고 갔다가 가방 속에서 울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너무 수가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자제품 같은 건 다 놓고 필요한 것만 들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항상 나오는 그 네, 아이들이죠. 맞습니다.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년에 총 44명의 수험생이 4교시 응시 실수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능 4교시 응시 방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교시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한국사를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국사 시험지만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고요. 30분 이내에 한국사 OMR 카드도 마킹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한국사 시험이 끝나면 10분간 이제 시험지를 교체하고 한국사 OMR 카드를 걷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총 40분이 지나간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택 과목, 탐구 과목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선택 과목 30분, 그 다음에 시험지 교체 시간 2분, 그 다음 두 번째 탐구 과목 30분 이런 순서로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첫 번째 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동안에 두 번째 선택 과목 시험지를 펼쳐본다든지 이 시험지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바로 부정행위자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선택 과목을 응시를 하던 중에 첫 번째 선택 과목의 OMR 카드 답안을 수정을 하면은 바로 부정행위자로 판단이 되니까 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걱정스럽거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일단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린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체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은요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 성적이 최고 성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응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수능 일주일 전 그리고 수능 당일까지 수험생들이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근데 가시기 전에 해주시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